어제 국무회의에서는요, 또 한 명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는데요.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거나 공개 발언 시간이 길어서 화제가 됐던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검찰 총수의 국무회의 참석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어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악덕업자들이 그 할당관세 이용해가지고 그 깎아준 관세만큼 자기들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한번 제도 개선 그러니까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검찰도 나오셨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원래 이 수사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획 수사도 좀 하시고 맨날 뻔히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게 보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엄히 처벌도 좀 하고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 검찰총장은 공식적으로는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차장인 구자현 차장이 이 검찰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구대행은 지난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요, 이 고도의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역대 검찰총장들은 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청와대 출입은 물론이고 이 국회 출석도 관례적으로 피해왔고 이 정권과 또 이 국회도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이어 어제도 연이어 참석해 논란을 부른 겁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같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요, 검찰총장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배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실질적인 검찰총장이죠. 국무회의에 나온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대행의 국무회의 참석,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각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의 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인 만큼 검찰총장 대행도 이런 지시에 따라서 최근 2차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부처 소속 외청들은 진행사항이나 지시사항이 부처보다 늦게 공유가 되고 보고된다, 그런 평가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청 단위 기간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설명한 취지도요, 이해할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이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는 그런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조만간 해체될 운명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조직이 존재하는 한은 그 위상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검찰의 수장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게 할 경우에 당연히 검찰의 정치로부터의 또 정권으로부터의 중립성이 흔들릴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조선일보에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전례를 찾기 어렵고 우리나라와 같은 법전 중심 법체계를 갖춘 국가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나 검찰 직계 선배인 민정수석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 구체적인 현안 지시를 하려고 구대행을 따로 보자고 한다면 구대행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많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국무회의에 검찰수장이 간 경우는 보지 못했고 청와대가 검찰에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을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관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수청으로 바뀌면 수사 개시 권한이 사라지는 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사항에 검찰총장을 포함시킨 건 더욱 적절치 않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공수청에서 수사권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되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셈이라서 법원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차 교수님께는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저희 기자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연 2주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뭐 사실상의 검찰총장입니다. 국무회의에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도 어떤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외청장이 뭐 여러 가지 그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잘 알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있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취지 같은데 네. 어쨌든 검찰은 조직이 존속하는 한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뭐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진짜 짐작을 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유의 소통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의 아젠다를 그러니까 이 담당 외청장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서 빠른 실행력을 키우겠다, 담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찰청도 외에는 아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사법기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준사법기관이라는 그 핑계나 이유를 통해서 오히려 더 특권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그런 특권이라는 그런 의식 자체를 그러니까 좀 이거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달이면 이제 수사권도 이제 넘어가는 만큼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준사법기관이라는 그런 이 지금 고유의 이 기관의 운용 목적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은 오히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수사를 하지 않고 진짜 수사 안 한 상황에서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게 더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부분은 과연 국무회의에 모든 외청장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뭐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일종의 대통령의 만기 친남에 따른 또 다른 하나의 뭐랄까 부작용이라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